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꼭 피해야 할 태도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의 리더십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리더십의 키워드로 이제 강의했던 거는 진정성이었어요. 그런 이제 올해부터 키워드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자신의 조직원들한테 그야말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아무리 재능과 노하우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직원들한테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바탕에 이게 깔려 있지 않다면 불가능해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신뢰감입니다. 전제 조건이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리더, 일터의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커뮤니티, 가정에서의 어떤 리더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리더들 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줘야 사는 게 더 수월한 거는 어느 직급이든 또 어떤 나이든 사실 다 마찬가지죠. 자,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행동 3가지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신뢰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태도예요? 첫 번째는 솔루션이 없다, 이런 태도예요. 우리가 먼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떤 신입 회사라고 하면 딱 신입사원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요 의사 결정권자, 중요한 리더들이시니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전 직급만 과장이지 거의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 안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부인데 실무만 할 수 있죠. 예, 조직을 관리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실무를 하는 간부들이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장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내 후임이 없어도, 내가 실무만 하더라도, 나 하나만 이제 건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셀프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로서 나의 신뢰도를 점점 높이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중 대표적인 게,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내 직장 상사한테 그냥 넘기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는 해결책도 없고 그걸 동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나 역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이런 일이 직장에서 이제 지속되면 나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동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항상 문제들이 계속 터지죠. 원래 우리는 문제 해결하라고 월급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대응이 안 된다. 이제 이 사람은 대응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능함, 무능함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나 자신의 매뉴얼,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집에서건, 어떤 일반 커뮤니티에서건, 직장에서건, 내 사업체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솔루션 제시해요. 이걸 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치자고요. 내 회사가. 근데 심각한 고객 컴플레인이 걸린 거예요. 강남점에서. 고객이 SNS에 막 올려갖고 이렇게 여기 개판입니다. 이러고서 막 SNS에 올려갖고 막 일파만파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마케팅 담당 과장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객관리팀은 뭐 한 거야?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누가 강남 담당이야? 와서 책임지라고 그래! 이걸 왜 마케팅에 와서 해결하라 그러는 거야? SNS에 올라갔으니까 마케팅도 같이 인볼브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팔딱팔딱 이제 뛰는 유형들이 있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많죠, 회사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유형. 누가 책임이냐는 둥, 누가 잘못했다는 둥, 누구 담당이냐는 둥, 그런 거는 일단 나중에 확인할 거고, 우선 이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사태를 정말 손에 덜 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자, 솔루션 1, 2, 3, 1안, 2안, 3안 빨리 정리해서 윗상사한테 의사결정 받는 유형.
이런 유형들이 신뢰받고 결국에 직장생활 성공합니다. 현재 상황 파악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투덜대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일단 이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런 거고 셋째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윗선에서 컨펌을 이렇게 해서 받든 아니면 협력부서의 합의를 얻든 그것부터 하고 어쨌든 해결을 가장 먼저 한다. 이런 일습관 결국 동료의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자고요. 문제가 터지면 솔루션부터 이게 바로 나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가장 유리한 입장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신뢰를 얻지 못할까요? 주도성이 없는 태도. 특히 직장 상사의 인정과 신뢰는요. 내가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원동력이 되잖아요. 기폭제가 되고 그 원동력을 잃으면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이거나 실적이 안 나는 거죠.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적이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이제 몇 번쯤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 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이럴 때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나? 주도성 체크 포인트 대표적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직장 상사가 내 일 처리를 재촉하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김 과장이라면 김 과장 그거 어떻게 됐어? 계속 김 과장 뭐 이건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 재촉한다. 이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자꾸 묻게 된다면 나는 이미 무능한 이미지예요. 데드라인이 아직 3일은 남았는데 왜 저래 정말. 팀장은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팀장이 그런 성격인 줄 알잖아요. 그럼 일이 알았으면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지금 데드라인을 정해놨는데도 벌써 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으면 수요일날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중간 보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재촉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는지 아닌지 알려면 체크포인트 뭐예요? 내가 핵심을 모르고 일하고 있지 않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빼놓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을 이제 합의하는 미팅을 했어요. 그걸 이제 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거래처에서 아무래도 납품기일을 못 맞추겠다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서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서두에 마치 업체 대변인인 것처럼 얘기하면 직장 상사가 이제 완전 열받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계약 조건 합의했어 안 했어? 이 부장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 얘기부터 하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조건에는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기 원하니까 하고 그리고 근데 몇 가지 소소한 이슈 사항이 있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뭐 불도저처럼 막 일을 해 나가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대단히 테크닉과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이제 신경 써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 스스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자, 못 믿을 동료는 어떤 동료일까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 그래서 일단 신뢰감이 가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개념 있게 행동한다는 얘기죠. 직장생활 하면서 다양한 동료들의 유형이 있지만 참 그중에 정말 개념 없다 이렇게 욕먹는 사람들 있죠. 그럴 경우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개념 없는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회의 시간에 늦거나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왔겠죠? 늦게 들어와서 또 당당해. 다른 팀이 발표해서 모두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손들고 막 질문하거나 자기는 앞선 회의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내용을 막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비웃음의 대상 되는 겁니다. 만약 이제 피치 못하게 회의 시간에 늦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할 거면 자료나 옆 동료를 이렇게 물어봐서라도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서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창립 기념일 쉰대 안 쉰대? 혼자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붙여서 연가 써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에 막 연연하는 거예요. 개념 없어 보이죠.
또 개념 없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예전 경험에만 의존해서 버티는 선배. 후배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선배들이 공부 요즘은 더 많이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이요? 뒷담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뭐 패거리 나눈 사람, 소위 사내 정치라고 말하는데요. 그거 사내 정치 아니고 진짜 개념 없는 거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 잘 조화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개념을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들 바쁘고 힘들잖아요. 누구나 이제 환경에 따라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긴장하고 체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뢰받는 직장인으로 계속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